저희 이어서 봅시다. 이어서 가봅시다. 이어서 봅시다. 그래서 아까 뭐 저런 거 봤었는데 금속의 반응성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금속의 반응성에서 우리가 또 어떤 금속의 반응성뿐만 아니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이런 거죠. 산화환원 반응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건 산화환원 반응에서 산화는 전자를 잃어, 환원은 전자를 얻어. 그러면 그때 잃거나 얻은 전자의 수가 서로 동일해야 돼요. 잃은 전자의 수. 그러니까 산화하면서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나 환원하면서 얻은 전자, 환원이 일어나면서 얻은 전자의 개수나 서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전자가 사라지거나 뿅 생기는 건 아닌 거니까. 그럼 이걸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림으로 먼저 그려볼까? 자, 비커에다가 A를 넣었어요. 그리고 B에는 B2 플러스 양이온이 있는 거예요. A는 이온이 됐을 때 A 플러스가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A가 하나가 들어와서, 예를 들면 A 하나가 들어와서 산화가 된다면, 반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A가 A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하나 튀어나오잖아. 근데 B2 플러스가 B가 되려면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식을 써보면 EA랑 B2 플러스가 반응해서 EA 플러스가 B가 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냐면, 이때 반응이 일어날 때 비커 내에 들어있는 양이온, 비커 내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개수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비커 내에 양이온의 수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P2 플러스는 하나 있었어. P2 플러스 하나가 A 플러스 두 개로 변하는 거니까, 그 자리를 바꿔주는 거니까 양이온의 개수가 원래 뭐 하나 있던 게 두 개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양이온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볼 때 문제에서 그래프로 주는 경우는 좀 이제 종종 있거든요. 그래프로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세로축에는 이제 비커 내의 비커의 이온수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는 거예요. N개에서 예를 들면 2N개로 늘어났다. 아, 그러면 이때 이온의 개수가 2배가 됐네? 그럼 반응을 어떻게 했네? 라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이런 겁니다. 다시 써볼게요. A랑 B 플러스, A 플러스랑 B 플러스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는 A 플러스가 되는 거고 B는 B 플러스는 B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원래 비커 내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 녀석의 전하량은 2 플러스였어.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A 플러스가 바꿀 거야. A 플러스가 바꿀 거야. 그러면 이때 이 비커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수의 B, 반응 전후로 이제 나눠봅시다. 반응 전과 후의 이온의 개수 B. 이온의 개수는 처음에 하나짜리가 두 개가 됐어. 그래서 1대2인 거야. 반응 전후로 비교를 해본다면. 그럼 그때 이 양이온을 구성하는 양이온, 이때 이 비커 내에 이온을 구성하는 양이온의 전하량을 비교해 본다면 반응 전에 들어있던 녀석은 B2 플러스짜리, 그 다음에 반응 후에 만들어진 녀석은 A 플러스짜리,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온의 개수비, 양이온의 전하량. 그러니까 우리는 반응 전후에 이온수의 B는 전하량의 역수비가 되는 거죠. 전하량의 역수비로 추론할 수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심화돼서 이제 나오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이온수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네. 문제가 하나 낼까요, 제가? 퀘스천 1 문제 내보는 거야. 이거 있습니다. A를 넣고요. B가 들어있어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반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A는 이온이 됐을 때 X 플러스, 그 다음에 B도 플러스인데 D는 Y 플러스 이렇게 있다고 치는 거예요. A는 이온이 됐을 때 X 플러스가 되고요. B는 Y 플러스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B컨 A의 이온의 개수를 봤더니 이온수의 변화를 봤더니 2n에서 3n이 된 거예요. 반응이 끝났을 때 이런 식으로 변했대. 그러면 x 대 y는 몇 대 몇이냐? 라는 질문이 이제 라는 문제가 나왔다 보죠. x 대 y. 그래서 질문 x 대 y는 얼마? 몇 대 몇? 뭐 혹은 문제에 따라서는 그래서 y분의 x 값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물리량을 주어져서 정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써볼게요. 반응 전과 후에 이온의 개수 B. 이온의 개수 B는 지금 현우씨, 심현우씨, 물론도 정신 못 차려. 이온의 개수 B는 몇 대 몇이야? 반응 전에 2n기였던 게 반응 후에 3n기가 됐죠. 그러면은 이온수의 개수 B는 2n 대 3n, 즉 2대 3인 거야. 전하량, 양이온의 전하량, 반응 전에 비커에 있었던 녀석과 반응 후에 들어있는 이 비커에 들어있는 양이온의 전하량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3대 2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반응 전에 들어있었던 건 누군 거야? y. 그래서 y 값을 얼마라고 보면 돼? 3. 반응 후에 들어있게 되는 건 a, x 플러스가 생기겠죠? x 값은 얼마라고 보는 거야? 2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x 대 y가 얼마야? 그럼 3대 2라고 하면 안 되지? 2대 3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반응 전에 들어있던 게 y 플러스였어. 반응 후에 들어있는 게 얘가 그걸로 변할 거니까 자리를 바꿀 거니까 뭐 y분의 x가 얼마야? 그럼 3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네. 뭐 다시 어디서부터? 맨 처음부터? 어떻게? 아예 여기서부터? 괜찮아요. 다시 해도 괜찮아요. 산화하는 반응에서 전자를 잃고 얻은 개수는 똑같아야 되지.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내가 돈을 10,000원 잃어버렸어. 누군가 주워가 있네. 5,000원만 주워가고 5,000원은 사라질 수는 없는 거야. 그지? 그지? 같아야 돼. 전자의 개수가. A는 A 플러스라고 했을 때 B 플러스 A가 A 플러스 될 때 전자 몇 개 잃어? 한 개를 잃어요.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B 플러스가 B가 되려고 할 때는 전자를 몇 개 얻어야 돼? 2개 얻어야 돼. 그럼 안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B 원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A가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가 필요한 거야. 그지? 반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쭉 설명을 했던 거예요. EA랑 B 플러스가 만났더니 EA 플러스랑 B가 된 거지. B 플러스, 플러스 2개니까 여기 플러스 2개 만들어주려면 A 플러스가 2개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반응 전후에, 반응 전과, 이거 여기는 시간이니까 가로축의 그래프 가로축을 물리량을 제가 쓰진 않았지만 반응 전후로 나눴을 때 반응 전에 이온의 개수비가 n개, 2n개로 변하겠죠. 왜? 반응 전에 여기 B 플러스 1개, A 플러스 2개 있습니다. n개가 2n개로 변해요. 1대2로 변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추론한 거죠. 반응 전후의 이온의 개수가 1대1이라는 건 양이온의 전하량은 2대1이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과를 쓴 거고 그걸로 이온의 개수비는 전하량의 역수비로 우리가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낸 거지. 문제는 어떻게 됐어? 그래프에서 이온수의 변화가 전후로 따졌을 때 2n개에서 3n개로 변했구나. 전후로 따졌을 때 이온수가 2n 대 3n이구나 라는 걸 우리 찾은 거죠. 문제에서 알려준 거지. 그러면 반응 전후에 이 비커에 들어있는 이온의 전하량은 B 몇 플러스인 거야? 결론적으로 3 플러스. 이제 들어가서 만들어질 A는 몇 플러스인 거야? A 2 플러스인 거야.
찾은 거예요. 근데 by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y가 3값인 거고 x가 2값인 거니까 ax 플러스에서 x가 2인 거니까 x 대 y는 2 대 3이 되는 거지. 이런 거에서 이제 낚이지 말고 이거는 이제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문제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뭐 우리 지금 우리 수업에는 저기는 없지만 뭐 정발고는 없지만 요 주변 뭐 아시잖아요. 이 주변 지역에서 정발고가 시험이 이제 제일 어렵게 나오는데 정발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보면 시험 문제에서 이것보다 훨씬 어렵게 이것보다 더 어렵게 실제 시험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근데 그거는 정발은 뭐 없는데 왜 얘기해? 그것뿐만 아니라 2학기 때에서 여러분들 저기 뭐냐 뭐 학교마다 과목마다 제가 뭐 모든 학교를 다 분석한 건 아니지만 과목마다 다 저런 경향 아니었어요? 중간고사는 쉽게 나왔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합쳐서 과학 봤으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다른 과목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경향성이 중간고사는 선생님들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 바뀌었으니까 쉽게 됐다가 어우씨 이거 1등급 없어지겠네 해가지고 기말 어렵겠네. 보통 아닌가요? 뭐 국영수 그런 과목들도 그렇게 됐을 텐데 2학기 때도 그러면 2학기 때는 중간고사 어떻게 냈어 선생님들이? 아 중간고사 쉽게 내면 안 되겠구나. 그럼 기말 때 피통 싸겠네? 이렇게 되니까 중간고사에서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중간고사 범위인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추론해볼 수 있는 거지. 뭐 하여간 이런 적어보실래요? 적으면서 한번 다 적었네? 적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적으셨으면 이미 적었으면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뭐 당장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는 좀 어렵지만 쓰면서 들으세요. 나중에 이제 고3 수능 봤을 때 통합과학으로 수능 볼 때 킬러를 없앤다고는 했지만 킬러를 없애라라고 주장했던 분은 이제 안 계시죠? 윤 씨는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시니까 이제 윤 씨가 대통령일 때 킬러 내지 마라고 했는데 이제 윤 씨가 아니니까 그냥 이제 추정컨대 만약에 킬러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 반응이에요. 여기 단어. 거기다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중화 반응. 거기 단어. 합쳐서 인 거지.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은 근데 어차피 요 내용을 기반으로 요 내용을 이해했다면 방금 말씀드린 요거를 이해했다면 요 어차피 내용만 다 다른 거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추론하는 거니까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여기 화학 단어, 화학 2에 있는 맨 처음에 나오는 화학 단어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수능 때까지 괴롭힐 거다. 안 자기로 할 경우 아니야? 혹시? 이번에 쉽게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아지는 걸 얘기하는 건 좋은 거지만 또 우리가 너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조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점수가 뭐 예를 들면 시험으로 쳤을 때 시험 점수가 오르는 건 좋지만 선생님 전 점수가 매 시험마다 1점씩 오르고 있어요. 지금 40점이지만 예를 들어서 1점씩 오르고 있어요. 안 되는 거야. 그건 또 조금 덜 졸았어야는 좋은 거지만 너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곤란하다. 변호씨 겨울에는 존재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뭐 기말 대비 때부터 아예 이렇게 주무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제 착각이죠? 그럼 날 충분히 잤어요. 밤에 저는 충분히 잤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또 자냐 이거야. 그거 조심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은 더 빡세게 더 심화된 거 문제 풀어볼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우리는 일단 방학 때 지금 첫 내용을 하는 거니까 심화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진도 내용 좀 암기해야 되는 거 위주로 또 쭉 설명해 드릴게요. 다 쓰셨나요? 같이? 지우되네? 같이?
진짜 그냥 암기해.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 내가 아까 어려운 거 먼저 해요, 쉬운 거 먼저 해요 라고 했을 때 어려운 거 먼저 해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진짜로 쉬운 거. 여기 산화원원 반응에서 단원에서 이것도 이제 제가 쓰는 거 쭉 받아 적으시면 돼요. 산화원원 반응에서 이 단원에서 좀 암기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암기해야 될 게 이제 색깔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 색깔을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색깔을 외워야 되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구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계속 구리를 가지고서 반응하는 건 실험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고체 구리 금속인 상태의 구리, 원자 상태인 구리는 붉은색이에요. 외우시면 돼요. 구리는 붉은색이에요. 구리 이온 CuE+는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황산구리 이런 게 황산구리에서 어떤 그 구리 이온이 구리로 속출되는 경우 황산구리가 녹아져 있는 수용액은 푸른색이에요. 근데 그 구리 이온이 구리로 속출되면 이 비커의 푸른색은 점차 옅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지? 하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구리에 산소가 더해진 산화구리가 되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탄소 가지고서도 색깔을 또 얘기하면 탄소 검은색이에요. 탄소는 검은색. 탄소와 관련된 건 다른 색깔은 딱히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아연 이런 애들은 은백색, 뭐 혹은 회색, 어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금속의 색깔 있잖아요. 어떤 철 색깔. 근데 철색이란 말은 없으니까 은백색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회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색깔들을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색깔은. 자, 그 다음에 색깔은 뭐 처음에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검출하는 방법. 검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저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교실에 수소 기체가 있다. 혹은 산소 기체가 있다. 수소는 없을 거예요. 산소 기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교실에 진짜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들이 있겠지. 맛을 보나요? 불가능하잖아. 냄새를 맡는다?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검출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일단은 H2 물이죠. H2는 물입니다. 처음에 쓸게요. 물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검출하느냐?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 푸른색 염화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면 이 녀석이 붉은색으로 변화합니다. 그런 거 나오면 아 이거 물 생성된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눈치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소와 수소. 산소와 수소 둘 다 얘는 어떻게 하느냐? 둘 다 불꽃을 가져다 대요. 불꽃을 가져다 대면 산소에다가 가져다 대면 더 활활 불꽃이 크게 타오릅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글쎄 제가 잘 못 쓰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소도 마찬가지. 불꽃을 가져다 대면 퍽 하고 터져요. 그래서 이런 걸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을 조연성 연소를 도울 조자. 도와주는 성질이야. 그 다음에 불꽃이 퍽 하고 터지는 건 가연성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검출하는 거 석회수의 통과. 그러면 뿌옇게 흐려져요. 암기. 진짜 그냥 암기죠. 그리고 세 번째, 불꽃을 가지고서 어떤 이렇게 촛불이 있어. 이렇게 촛불이 있습니다. 이때 촛불의 바깥쪽을 우리는 겉불꽃,
안쪽을 속불꽃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그냥 막간 퀴즈. 겉불꽃, 속불꽃 중에 어디가 더 뜨거울까요? 겉불꽃이 더 뜨거워. 놀랍게. 다 겉불꽃으로 착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겉불꽃이 뜨거운데 겉불꽃이지. 아니야. 그러니까 속불꽃으로 착각하지만 겉불꽃이 더 뜨거워. 우리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초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손을 여기다 둔다? 버티기 힘들어요. 그치? 여기다 두고 버티기 힘들어. 그런 뜨거우니까. 뜨거운 공기가 막 올라오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좀 이제 손이 여리지만 아저씨들 이렇게 손으로 여기 끄는 거 알아? 속불꽃이 더. 그러니까 불꽃은 산소와 반응해야 되는데 산소 공급이 겉불꽃이 더 많이 되니까 겉불꽃이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거냐 갑자기 겉불꽃에서 어떤 반응을 하면 산소의 공급이 원활해요. 그래서 주로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겉불꽃에서는. 주로야 마법에 나왔죠? 항상도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경우는 어떻게 찾나요? 거의 없지만 주로 산화를 하면 됩니다. 주로. 속불꽃에서는 주로 환원 반응이 일어나요. 어차피 선생님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하면 그 반응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탄소가 포함되어 있냐, 뭐 구리가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주인공이 산화되느냐, 환원되느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예시로 뭐 이런 거 있겠죠. 산화되는 거, 뭐 탄소에다가 산소 공급효율 이산탄소 되는 거 그런 거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반응식은 쓰진 않을게요. 마지막 하나만 씁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 요거를 설명 안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잘 못 고르는 거 뭐 있냐면 다시 볼게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구리 가루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CO2입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고체가 되는 드라이 아이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구리에다가 이산화탄소가 들러붙었는데 여기에서 불꽃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CU5 탄소가 남습니다. 개수를 제가 치우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 썼죠? 개수를 치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붉은색의 가루가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붉은색의 가루를 넣고 연소시켰더니 검은색의 가루들이 남았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 반응식을 생각해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내용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 산화환원 반응, 산화환원 단원이다 보니까 제가 쭉 이것들을 썼지만 이거 지금 당장 막 구구절절 외운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시험 볼 때 외우면 되는 거죠. 나중에 시험 볼 때. 됐나요? 좋습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나머지 또 남은 암기 내용들 쭉 그 다음에 이 산화환원 반응의 어떤 실생활에서의 어떤 예시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교재 저희 프린트는 47페이지 가보시면 됩니다. 47페이지. 프린트는 4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고 그 47페이지에 이제 광합성거, 호흡, 철의 재련, 메테인의 연소, 그 밖에 산화환원 반응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또 보고 누가 산화되냐 누가 환원되냐 보는 거죠. 광합성.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디서 일어나냐 그러면 엽록체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이산화탄소 6개와 물 분자 6개를 가지고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CuH12O6 포도당과 산소 분자 6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포도당 이름. 나머지는 아실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6CO2가
포도당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죠? 탄소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까요. 그러면 이 녀석은 산소의 개수가 12개에서 6개가 된 거니까 환원된 거야. 물은 산소가 되면서 산화된 거야 라고 하면 됩니다. 뭐 굳이 더하자면 그때 이 이산화탄소는 남을 산화시켰으니까 산화제인 거야. 물은 환원제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세포호흡. 세포호흡이 일어나.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요. 세포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의 또 반응식이 반대예요. 포도당에 6개의 산소를 더했더니 6개의 이산화탄소랑 6개의 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이거 아까 봤던 반응식이에요. 포도당에는 산소가 6개 있어. 이산화탄소에는 산소가 12개 있어. 산화된 거야. 산화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제는 조금 시야를 더 키워볼까요? 어떻게 보냐면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포도당에 산소가 6개 있었다가 이산화탄소에 산소가 12개 됐으니까 산화된 거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 잠깐 보세요. 포도당이 결론적으로 누구랑 반응해? 산소와 반응했죠.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했는데 포도당에 있는 산소를 산소한테 더 준다? 말이 이상하지? 이해됐나요?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했잖아. 그럼 포도당이 이 산소를 가져가겠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어떤 녀석과 산소가 반응하면 반드시 그 녀석은 산화된 거예요. 그런 걸 산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상대적인 거라고 했지만, 어떤 물질이 산화제냐 환원제냐라는 건 상대적으로 했지만, 이야기했지만, 산소는 통합과학 범위에서는 일단 예외라고 보는 거예요. 통합과학 우리 1학년까지는 예외라고 보는 거야. 산소는 그러니까 반드시 산화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순수한 산소 원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소 분자가 반응식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그냥 산화제야 라고 문제 풀면은 예외 없어요. 예외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돼요. 산화제.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두 번째 철의 재련. 이거까지 설명하면 됩니다. 철의 재련. 괜찮아요? 어렵나요? 원래 계속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야지. 어려워요? 어렵다 했잖아. 그 어려운 거 먼저 했잖아.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운 거 어디서 그냥 외우는 건데. 그치? 현우 씨 어려워요? 어? 이해는 가능하고 이해는 가는 어려운 거. 어우 되게 어렵게 표현을 이해는 가는 어려운 거. 이해는 가는 거.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철의 재련을 한다. 철을 재련한다. 이거는 뭐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철이라고 하는 금속을 인류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철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철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철을 사용하는 이유는 철이 단단해서 그래. 근데 이 철이라고 하는 녀석은 금속은 자연상에서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요. Fe2O3라고 하는 산소와 반응한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게 뭐 꼭 Fe2O3는 아닐지언정 산소와 반응한 형태, 순수하지 않은 형태. 우리는 이런 걸 철광석이라고 부르고, 철광석은 뭐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제 못이 녹슨 거 생각하면 돼. 불구슬만. 그리고 잘 부서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철이 단단하기 때문에 사용하지만 철광석은 부스러지는 녀석이야. 그래서 그 녀석을 철로서 어떻게 산소를 띄어내는 거고, 철광석이 산소를 잃어버리는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환원시키는 거지. 즉 철광석을 자연상에 있는 이제 산화된 철을 환원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재련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광석을 재련하는 반응식을 볼 건데, 철광석을 어디다 넣어? 용광로에 넣는 거예요. 용광로에 근데 그러면은 뭐뭐뭐를 넣어주냐면 철광석, 그 다음에 두 번째 코크스라고 하는 이 두 녀석을 넣어줘요. 철광석이 Fe2O3고요. 코크스는 뭐냐면 그냥 탄소 덩어리예요. 코크스는 탄소 덩어리예요.
코커스 탄소 덩어리를 왜 넣어요? 자, 그럼 코커스를 용광로에 넣으면 용광로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면서 이 녀석이 CO2가 아니고 일산화탄소 CO가 됩니다. 왜? 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왜인지 좀 이따 할게요.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럼 그때 만들어진 일산화탄소가 F2O3와 반응하면서 개수는 그냥 제가 채우겠습니다. 일산화탄소와 반응하면서 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그럼 일단은 봅시다. 자, 넣어준 코크스는 뭘 만들어? 일산화탄소를 만들어. 그리고 그 일산화탄소는 철 광석을 철로 뭐 시켜요? 환원시켜요. 따라왔나요? 철 광석을 철로 탄소 띄면서 환원시켜요. 그럼 우리는 이 일산화탄소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산화제, 환원제 중에서 나를 환원시켰으니까 환원제라고 부르면 될까요? 결론 다 왔죠? 코크스를 넣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코크스를 넣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환원제인 일산화탄소를 생성하기 위해서 코크스를 넣는 거야 라고. 환원제가 필요해요. 됐어요? 그거를 넣어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정리합시다. 코크스가 왜 이산화탄소가 안 되고 일산화탄소가 됐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연소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반응하는 이런 연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연소의 종류예요.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차이점은 뭐냐면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만 생성돼요. 탄소를 태웠을 때. 근데 불완전 연소하면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혹은 C 그냥 탄소 덩어리가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그을린 자국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을린 자국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고기 구우면은 예를 들면 삼겹살 같은 거를 불판에 세게 달고 불판에다가 올리면 까맣게 타잖아. 그게 그을린 자국이 그 고기가 탈 때, 고기가 산소와 반응할 때 불완전 연소를 하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대기의 산소 농도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래 항상 적어. 불완전 연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을린 자국이 남는 거예요. 제가 미리 얘기했네요. 완전 연소는 언제 하는 거고 산소가 충분할 때. 불완전 연소는 산소가 불충분할 때. 다시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는 언제, 왜 일어나는 겁니까? 산소가 충분하면 완전 연소하고요. 불충분하면 불완전 연소를 하는데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중에 결론이야. 용광로에서는 뭐 하는 거야? 불완전 연소하는 거야. 그것만 기억해. 불완전 연소하는 거야. 완전 연소가 아니라. 누가? 코크스가. 다시 코크스는 불완전 연소에서 일산화탄소를 만들고 그 일산화탄소는 환원제로서 철광석을 환원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용광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